불어라 민심아. 민심을 잡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뜨겁습니다. 뭐 정책 행보도 하고 있지만 어떤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이미지 정치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그 내용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정말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후보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별명이 노잼이냐?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방송을 통해서 또 쇼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인간적인 또 코미칼하고 또 따뜻한 그런 인간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미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비판이 있다고 하니까 허심탄회하게 저도 말을 좀 더 잘하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이거 수긍하면서도 자신의 그 어떤 소탈한 면을 보여서 오히려 점수를 얻었다고 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진치버스 이 아이들이 좀 쓰는 얘기인데요. 너무 진지해서 재미없다. 좀 비슷한 지적을 받았죠. 우등생이셨나 봅니다. 두 분 다. 그런데 아닌 안깨비 요즘에 유명한 드라마 보셨죠?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여심을 흔들었던 그 남자 주인공을 본인과 대비해서 안깨비 충남 엑소 여기도 어르신들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엑소라는 굉장히 유명한 또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남 엑소라는 것을 또 이렇게 사인을 통해서 본인이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이다 넘어 SNS 소통 왕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망가져도 좋다. 패러디를 본인이 뭐 내가 했던 이야기들, 내가 그동안 뭐 말했던 것들 다 쓰십시오. 패러디를 통해서 더 한 걸음 다가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유머 감각이 좀 늘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아주 이 주변에서 재미가 없다는 얘기에도 굴하지 않고 본인만의 그 소통형 조크를 많이 하는데요. 일명 아재 개그도 본인의 브랜드로 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예를요. 웃기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폭력적 동물은 판다. 네, 웃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니, 저게 왜, 저는 무슨 말인지. 팬다고요? 아재가 웃으셔야 돼요, 아니셔서 여기서. 저도 똑같이 웃으셔야 돼요. 때린다. 판다를 아재 개그식으로 판다. 네. 팬다. 누구를 패려고 하는 걸까요? 썰렁한데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이런 대선 주자들의 이미지 정치들. 뭐 일장일단이 있다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먼저 그 이미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 그렇죠. 쉽게 하는 예. 측면이고 또 하나는 정치의 검증 기능을 정당이 아니라 미디어가 가져감에 따라서 이미지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후보에 대한 정책 검증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칫 소홀히 될 수가 있어서 책임 정치 부분에서는 다소 좀 못 미치는 그런 일장일단이 있는 건 아닌가. 책임 정치요? 네. 우리 이 네 분 중에서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하고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얘기 조금 해볼게요. 문재인 전 대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저도 말을 좀 더 잘하면 좋겠어요. 이게요. 이 젊은이들 얘기를 하면 스스로 자학 개그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아니, 대선 후보들이 다 말 잘하고 싶은 게 본인 심정일 건데, 그래요. 나도 말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들이 그래도 지지자들을 보면 좀 나쁘게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유시민 전 장관이 네. TV 프로그램에서 네. 내 주변에 책 많이 읽은 사람 중에서 네. 가장 말 못하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표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 때문에 말이네요. 아주 유명해졌는데 그것을 본인 스스로 가장 약점을 가장 강점으로 마케팅 전략답게 네. 솔직히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진솔하고 수더분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친근한 아저씨 같은 근데 분이. 이제 사실은 네. 대선 주자들의 이미지 전략을 보면 예, 예.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많이 이제 넓힌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들 똑같이 비슷하게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건 좀 다르게 다가가요. 다르게.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 네. 본인이 보면 뭐 말도 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똑똑해서 너무 네. 얄밉다 이런 얘기도 너무 하고. 또 아, 재미없다. 맞아요. 이런 그런 거 게 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욕은 많이 하지만 속 시원하다. 뭐 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좀 낼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도 말을 못하는데 자꾸 잘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싫어하죠. 네. 근데 나 말 못해요. 못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솔직하다는 또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 이미지 전략이라는 게 네. 실제로 본인들이 의도한 것과는 또 다른 효과를 누리는 경우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TV 네. 토론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TV 토론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별로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요. 바로 그게 보면 결국 국민들의 이미지는 좀 솔직함, 그 다음에 어떤 좀 친근감 이런 것들이지 실제로 많은 이미지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좀 비어 보이는 모습들, 조금 이제 한결 있는 모습들이 사실 인간적인 것 같은데, 아까 그 허문명 의원께서 안 웃으셨잖아요. 팬다. 이런 안 웃긴 농담도. 이런 것도 사실은 좀 플러스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엑소와 관련해서요. 안희정 지사가 충남 엑소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 엑소에 대해서 어떤 엑소를 쓰셨는지 아마 엑소 팬들이 보지 깜짝 놀랄 겁니다. 4월에 예비 신부 누구 지지자신 것 같아요. 결혼 축하해요. 2017년 1월 10일 충남 엑소 안희정. 저 엑소는 술 엑소인데 그 뭐 유명한 꼬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안희정 지사는 엑소 그러니까 그 엑소가 으르렁 이 엑소가 아니라 EXO를 쓰죠. 예, 네. 이 술 엑소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나중에 이 엑소를 얘기할 때 EXO라고 그랬답니다. 큰일 납니다. EXO라고 그랬다고는 엑소 팬들한테 난리가 나는 건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일반 유권자들은 뭐, 이거 좀 인간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엑소 팬들 보기에는 네. 실소를 머금지 못하겠지만 엑소 팬들 지금 그렇죠. 축복할 배가 없으니까. 네.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젊은 이미지로 새롭게 다가가려고 하는구나, 네. 애쓰는구나, 노력하는구나. 네. 그리고 저렇게 가정에서 실수하는 것들도 인간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 엑소라는 말이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안아주고 또 뽀뽀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친근감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크게 실수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엑소 팬들은 섭섭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반려견 시대 허무영 의원도 강아지 키우시죠? 키우죠. 강아지 네. 키우시죠? 반려견 천만 시대입니다. 반려견. 그래서 대선 주자들에게는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키우는 개가 있는데 유기견을 통해서 생명에 귀중한 새삼 생각하게 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어느 산속을 걸었는데 7마리 강아지를 발견을 해서 데려다 키웠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와 그 돌아다니던 개 사이에 태어난 아주 소중한 생명이더라. 이런 얘기를 또 페이스북에 올려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시장도 지지 않습니다.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 만들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유기견을 데려다 키우는 이 행복이라고 하죠. 네. 행복하겠죠? 행복하겠죠. 시장님이 직접 키워주시는데. 시장님의 개가 됐으니까요. 안희정 지금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쓰라하니 공양이 집사 초급 이건 무슨 말인지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양이 집사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그 사람들을 요즘 우리 이제 시대에서는 고양이 뭐, 집사라고 고양이 하는데 집사라고 표현하죠. 본인이 이렇게 고양이 사랑을 이렇게 아주 소탈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안희정 지사의 고양이 사랑을 좀 볼 수 있는 영상도 있다고 하지요. 볼 수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인사해 너. 응? 세인사. 2016년도에 우리 국민들이 부산은 저는 엄청난 전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하늘이가 2017년도에 좋아질 거랍니다. 네. 안 지사가 이 고양이를 대변인으로 내세워서 2017년은 좀 더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라면서 또 표심 공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허 의원께서 아까 우리 이제 그 이미지 정치를 이야기하시면서 전 이제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니까 삼김 시대 때는 어떤 제왕적인 의미, 어떤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민심에 다가갔다면 지금은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런 후보들을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네, 근데 지금 안희정 지사 것만 보여주면 약간 편향된 거 아닌가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사진 네, 나오고 다 있네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강아지 키우는 애견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뭐 굉장히 저도 환영할 만한 좀 친숙한 이미지들인데 저는 아까 그 네 분의 그 후보들 예. 죄송하지만 그 화면 잠깐 그럴까요? 다시 보여주실 한 번 더 수 돌려볼까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제가 보면서 그 지금 막 생각난 예. 그 저 말을 한마디씩을 좀 다시 좀 이렇게 더 묻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네. 말씀을 좀 시간을 네. 요청했는데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는 저도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 대신에 저는 당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예, 대표. 아까 우리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대선 후보는 네. 어떤 말을 화려하게 잘하거나 또 뭐 이런 번드르르한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 이런 것보다는 네. 그야말로 진정성일 것 같아요. 진정성. 그래서 그 네. 진정성이라는 것은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게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동안에 문재인 전 대표는 좀 너무 자신의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이 적어준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시간대별로 이렇게 논리도 달라지고 네. 그러니까 왜 옛날에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다르지? 그러면 결국 자기 얘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서 네. 말을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진정성 있게 당신의 이야기를 좀 했으면 당신의 좋겠다는 이야기요. 말씀을 들려드리고 네. 싶고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엔 유머라는 영역을 지금 도전하시는 것 같은데 유머. 이 유머의 경지는 굉장한 경지입니다. 네.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나 뭐 그 선진국의 그렇죠. 정치 지도자들 예. 굉장히 굉장히 그 갈등 국면에서도 아주 유머러스하게 그 상황을 넘기는데 그렇죠. 그거는 어떤 머리로 아재 개그를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유머라는 건 정말 마음을 비웠을 때 이 나오는 굉장한 고차원의 경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희정 지사가 그 일부러 뭐 진지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유머를 억지로 쓰지 말고 네. 전 안희정 지사의 머리가 아직도 뭔가 여유가 없고 네. 무겁고 뭔가 그리고 국민보다는 당신의 지지층만을 겨냥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구도 속에서 뭐 이게 좀 말이 제가 좀 수상적이긴 한데 네, 네. 어쨌든 그런 구도 속에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비움이나 진정한 국민을 향한 시선들 이런 네. 건 아직 안 보이는 듯 합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보면 저는 이재명 지사는 예. 사이다 같은 소통 말고 메시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메시지요. 네, 예, 본인의 메시지. 네, 안철수 대표도 그 아재 개그 대신에 역시 남의 개그가 아닌 자신만의 개그를 보여줄 때다 이런 생각이 네.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포장이 아니라 내용물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거군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진보 진영 쪽에 있는 약 민주당 쪽에 있는 네 분의 대선 후보 얘기를 좀 봤고요. 다음엔 저희가 바른정당 한번 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의 두 후보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도 네. 이미지 정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이 보수다라고 만약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런 보수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이제 영상을 봤는데, 먼저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광고가 아이폰 광고를 좀 패러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은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보수의 혁신을 얘기하고 싶어 그렇게 좀 광고를 만든 것 같고요. 제 생각인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이미지니까 이렇게 홍대에서 랩, 비트박스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버스킹을 하시면서 젊은이들과 좀 소통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꽤 수준급이시긴 해요. 그렇죠. 다만 숨이 차오르시는 것이 대선 행보에 있어서도 숨이 차오르시는 그런 건지 좀 안타까운 느낌도 들고 어떻게 보세요? 근데 두 분 같은 네.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지지층을 발을 닫고 있는 데가 사실 보수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두 분이 인기가 지지도가 많이 안 나온 이유가 결국 보수층에서 했던 확고한 지지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사실 저렇게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 진영이 지금 네.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2040.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이 접근해야 될 방식은 좀 보수층한테 뭔가 정말 진정성과 본인의 어떤 의미를 가져가는 좀 네. 그런 예.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20대나 30대한테 네. 익숙한 이미지로 다 간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사실은. 좀 50대, 60대 나이 든 분들이 빠르다. 따라가기에는 속도가 빠르고 메시지 자체가 뭔가 불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결국은 타켓이 자꾸 지금 보면 저쪽 동네 집안에 타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오히려 제가 조언을 한다면 예. 네. 오히려 이제 바른정당 이미지가 좀 보수층에 대한 영향을 네. 좀 확대해야지만이 자기 집안 사람이 많이 생기는 아. 것이거든요. 오히려 조금 늦고 그리고 좀 이런 그 메시지 자체가 좀 네. 어떤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 이런 것들로 좀 가야 되지 않나는 게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집토끼 잡지 말고, 그러니까 산토끼 잡으려 하지 그렇죠. 말고 집토끼 잡고 네. 관리해야 먼저 된다. 잡아야 이야기죠. 네, 이 얘기인가요? 요거랑 이 얘기랑 잠시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남경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입니다. 바른정당은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요 얘기.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듯하다. 정체성을 찾자. 국민 앞에 한 약속도 너무 쉽게 뒤집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바른정당에 가야 될 정체성은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 만약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 탄핵에 대한 공동 책임론이 불거질 거고 그러면 예. 그것으로부터 절연하려고 하는 바른정당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있을 텐데 저는 이미지 정치를 통해서 앞으로 만약에 인용된다면 두 달 앞에 있을 대선이라고 하는 100m 달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보수 정치의 혁신, 정치 재편이라고 하는 중장거리 마라톤을 보고 그 바른정당에서 새로운 정치적 시도를 해나가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선 주자들이 여러 가지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중요합니다.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잡아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을 일관성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진정성일 겁니다.